이거 아닐까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저희 김석태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귀한 자리 또 어떻게 더 불러주셔가지고 요청을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집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왔습니다. 집이 동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18분 걸렸습니다. 주차까지 포함 25분 걸려가지고 뭐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잘 왔었고 오늘 또 너무 좋은 음식 대접해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도 못 먹는 음식을 이런 데서 먹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소비 트렌드 이해라고 제가 주제를 잡긴 했는데 오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 어떤 분들이 들으시냐.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주제와 들으시는 주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잘 매치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재미없거나 이러면 또 안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제목 자체는 조금 무겁거나 좀 그래 보이지만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시간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지금이 8시 7분 1시간. 네, 알겠습니다. 제가 9시 10분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전 안경을 썼었는데 얼마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안경을 벗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력은 어떠하냐 하면 지금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공대 나왔고요. 공대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패션 회사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오롱이라는 회사에서 패션 회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종에서 일을 했고 상품 기획과 영업과 기타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패션과 관련된 업을 이어서 회사에 있었고요.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독립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패션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기타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뭐 등등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까 소비 트렌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 트렌드라는 부분보단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냥 알아두면 좀 요즘 돌아가는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사실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뭘까요? 의식주. 맞습니다. 역시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라 옛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의식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사님, 뭘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렇죠.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러면 중요한 3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예전에는 의식주였는데 지금은 좀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트렌드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가? 그렇죠. 여가도 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식, 주, 그리고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금융, 돈이 중요하다라는 게 2019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니?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입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의식주를 얘기했는데 2019년도, 정확히는 2018년도에 한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니야, 우리는 중요한 게 식, 주, 금융이야. 제가 일했던 패션이라는 부분, 옷이라는 목적은 어디 갔느냐 하면 보았더니 6위로 떨어졌어요. 옷은 더 이상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다행인 건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의 소비생활 트렌드에 대해서 나라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조금 결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융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돈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식, 금융 3위가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3위가 의로 다시 바뀌었어요. 다행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는 어디 갔느냐? 주는 보았더니 6위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식주, 금융, 그렇지만 의식주에서 중요한 변화는 그래도 사람들의 생활이 팍팍해져서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돈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소비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식품, 금융, 의료 등등등이 있는데 그 분포가 이제는 많이 예전과 바뀌었다. 예전에는 의식주가 엎치락 뒤치락 적어도 1, 2, 3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돈이 확고하게 3위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변화가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는 의식주의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업이 비즈니스가 몇 개 있겠다. 옷에 대한 산업, 그 다음에 그 먹는 산업, 사는 것에 대한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대부분의 일이 패션이었어요.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줄었다. 옷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줄었다. 그리고 일단 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2021년도의 조사예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의 트렌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점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요즘 많이 하죠. 인스타에 최근에 예전에는 어떤 걸 많이 올리냐면 일단 옷을 많이 올렸어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뭘 올리냐면 내가 옷을 사거나 예쁜 모자를 사거나 액세서리를 사거나 등등을 사면 내가 인스타에 올렸죠.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건 뭘까요? 뭐 많이 올릴까요, 사모님? 인스타에 사람들이 주로 올리는 건? 맞아요. 어떤 걸 과시하는 걸? 플렉스. 맞아요. 맞습니다. 그 플렉스가 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관여도라고 제가 써놨어요. 관여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거나 내가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선택할 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고민과 관심을 많이 하지라는 게 관여도인데 예전에는 관여도가 높은 게 패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는 거, 내가 어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플렉스, 나의 잘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나의 힙하고 핫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가 뭐를 먹는지가 중요하죠. 내가 블루버틀 커피를 마셔줘야 하고 테러로서 커피를 마셔줘야 핫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연남동에 가고 내가 성수동에 가고 을지로 3가에 가야 내가 핫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에 올라오는 건 지금 굉장히 먹을 것, 장소, 그 다음에 나의 방, 나의 공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나의 관여도가 변했어요. 예전엔 옷이 고관여도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옷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옮겨갔다. 그게 우리가 보는 인스타에도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혹시 사모님 핫한 것과 힙한 것의 차이점 아세요? 많이 쓰죠. 핫하다, 힙하다. 차이점은 뭘까요? 김성택 목사님이 아시면 핫한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시면 힙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힙하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 보여주는데 되게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서 옷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게 많이 먹는 거, 공간, 내가 무엇을 쓰는가, 나의 화장품, 나의 공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백화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의 공간이었어요. 그 소비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주로 뭘 팔았냐면 옷을 팔았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다 팔았었고 옷이 중요한 상품이긴 한데 좀 바뀌었어요. 옷을 물론 많이 팔죠. 많이 파는데 점점 옷의 비중이 줄고 있어요. 뭘 팔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는 걸 팔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판교가 오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슈였어요. 왜 이슈였냐면 우리가 분당에다가 현대백화점이 열었어 라기보단 그 지하에 굉장히 맛집들,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들을 지하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핫해졌죠. 최근에 오픈한 더현대라고 있어요. 여의도에 더현대라고 오픈을 했는데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에 가면 온갖 맛있는 공간, 굉장히 핫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길 가보고 놀란 건 여의도의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다 무언가를 마시고 있죠. 일례로 제가 한 번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 카멜 커피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멜 커피라고 있어요. 나중에 더현대 지하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대기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온라인으로 대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대기를 하면 기본 대기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을 대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갔는데 왜 갔냐면 제 조카가 2시간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대기 등록을 해놨고 저더러 연락 와서 삼촌 2시간 뒤에 와라. 그래서 2시간 뒤에 갔어요. 2시간 뒤에 갔더니 이미 줄이 그래도 서 있어요. 그래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제가 그 줄을 다 서고 커피를 마시려고 했죠. 그 커피가 어떤 맛이냐면 그냥 마치 달고나 커피 같은 맛이에요. 굉장히 달달한 커피예요. 근데 이게 청담동인가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인데 제 앞에 두 커플이 있었어요. 여자 남자 두 커플이 있는데 오래 서 있었겠죠. 이제 남자는 이제 지겨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커피를 사러 들어갔어요. 커피를 따러 딱 들어갔는데 커피가 요만해요. 에스프레소 요만큼이에요. 그걸 딱 봤더니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이게 다냐? 여자애가 다야? 도망갔어요. 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요만큼이 나오니까. 남자애는 야 내가 이거를 왜 기다려서 이걸 먹고 있나 라는 표정을 입고, 여자애는 핫하니까 일단 커피를 받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사진 찍어야죠. 왜? 인스타에 올려야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요즘 더 현대 같은 데들이에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해졌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면 주라는 걸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빙이라는 공간으로 옮겨갔죠. 왜 옮겨갔을까요? 이미 옮겨갔는데 이게 더 증폭되어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최근 2년간의 코로나가 생겼어요. 왜 리빙이라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을까요? 사람들이 회사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오지 말래요. 재택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에 앉아서 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의자가 불편한 거예요. 의자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만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소파에도 앉아야 돼요. 소파에 앉았더니 뭐가 들어와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소파가 결혼할 때 한 거잖아요. 오래되니까 소파를 바꾸고 싶어요. 소파를 바꿔요. 소파만 바꿔요? TV도 바꿔야죠. 왜? 텔레비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왜?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텔레비를 바꾸기 시작해요. 텔레비만 바꿨어요? 내가 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만 회사 안 가요? 애들도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컴퓨터를 바꿔줘야 돼요. 왜? 온라인 수업해야 되니까. 또 뭐 바꿔줘야 돼요? 카톡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바꿔줘야 돼요. 텔레비도 바꿔, 컴퓨터도 바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기본 몇 대예요? 4인 가족이면 미니멈 세대, 많으면 4대예요. 텔레비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컴퓨터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블릿도 필요해요. 자, 집에 누워있어요. 밤에 자는데 자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자꾸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침대를 바꾸는 거예요. 침대를 바꿨어요. 침대를 바꾸고 누웠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커튼이 보이기 시작해요. 커튼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침대를 바꾸고 소파를 바꿨으니까 커튼을 바꿔야죠. 커튼을 바꾸는 거예요. 커튼만 바꿔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 음식으로 음식을 시켜 먹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내가 요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가스레인지를 키려고 하니 애들이 위험해요. 어떻게 할까요? 인덕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덕션만 바꾸려고 했더니 맞아요. 냄비가 안 맞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가스는 인덕션 냄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냄비 세트를 다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눈에 들어와요? 싱크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인테리어 업자가 호황이었어요. 어느 인테리어? 가정용 인테리어. 사무실 인테리어 집은 안 돼요. 한샘 난리 났죠. 전화하잖아요. 전화가 안 돼요. 왜? 상담 받으려고 예약하면 상담이 안 돼요. 왜? 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집을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원래도 잘 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바뀌면서 리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완전히 다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올해는 좀 달라요.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가서 물어봐요. 장사 어떠세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얘기해요. 옷은 너무 안 팔려요. 그럼 뭐가 팔려요? 리빙, 가전은 미친 듯이 팔린다고 해요. 굉장히 잘 됐어요. 리빙 가전은. 그리고 하나가 오늘 제가 내용을 드러냈는데 하나가 또 잘 된 게 있어요. 참고로 뭐가 잘 됐을까요?
백화점에서. 예? 명품이 잘 됐어요. 명품은 미친 듯이 팔렸어요. 참고로 명품은 백화점에서 2020년도에 15% 신장을 했고 작년엔 40% 신장했어요. 모든 게 역신장할 때. 패턴이 바뀌었다. 어쨌든 의에서 식에서 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너무 작년에 잘 돼가지고 주춤하긴 해요. 리빙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보면 백화점에 있어서 리빙 부분의 매출 신장률이 매우 좋다. 무려 30% 가까이 신장을 했었더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내가 무엇이 잘 팔리는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올해도 리빙이 잘 돼요라고 하면 그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회사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다 한 번 바꿨어요. 리빙 제품은 구찌가 크기 때문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데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바꿨거든요. 하지만 이 트렌드가 사람들이 한 번 안목이 생긴 다음에 그 흐름은 계속 가긴 할 텐데 예전만큼 신장률이 가진 못하겠으나 그래도 꽤 괜찮은 복종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생활이 바뀌면 사람들의 수준이나 눈높이가 바뀌고 관심사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음식, 이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스타벅스를 마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커피를 믹스커피 가끔 먹죠. 당 떨어졌을 때. 나머지는 스벅을 마셔줘야죠. 손님이랑 가면은 테라로사 같은 데 가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 바뀐 거예요.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이제는 생활이 바뀌었다.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의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뭘 하냐면 세계적으로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브랜드를 막 평가해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모스트 밸류어블 브랜드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매우 가치 있는 브랜드가 뭐야? 라는 걸 조사해서 100개를 매년 발표해요. 그게 매년 9월 달쯤에 하는데 올해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작년 9월 달쯤에 작년께 나왔어요. 그래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개를 발표했는데 글로벌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이 인용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불리는 것들,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브랜드라고 불리는 것들. 1등은 뭐일 것 같으세요? 1등 애플. 힙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진짜 그런 가상한 모습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글로 배운 것 같긴 하지만 좋아요. 1등은 애플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키. 훌륭하신데. 좋아요. 또 테슬라. 우리 목사님 애쓰시는 모습 아주 좋아요. 네, 그런 모습을 유지하셔야 힙 안 돼도 핫 이상은 되는 거죠. 좋아야죠. 우리 목사님 아주 예전답지 않아요. 예전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등이 애플이에요. 애플이고 2등은 아마존,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구글, 5등이 무려 삼성이에요. 삼성은 순위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무시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 다 글로벌 삼성 훌륭한 회사죠. 자, 그렇게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이 순위에서 매년 오래전에는 코카콜라가 1등이었어요. 꽤 오래전은 코카콜라가 1등이었는데 바뀌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애플이 1등으로 올라와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위권은 다 1, 2, 3, 1등부터 5등까지는 다 IT 기업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회사들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등등. 최근에 올라온 건 줌도 여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걸 왜 쳐놨을까요? 동그라미 친 건 제가 패션 쪽 강의를 하다 보니 패션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동그라미로 가려는 건 패션 브랜드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1등. 패션의 1등은 어딜까요? 맞아요. 여기는 훌륭하시고 나이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는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 나이키가 잘 안 나오거든요. 자, 1등은 나이키가 맞아요.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나머지 제가 여러 개 동그라미 쳤는데 저게 다 패션 브랜드예요. 뭐 있을까요? 1등은 나이키 맞아요. 무려 4계단이나 상등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루이비통. 샤넬. 훌륭하세요. 에이스들만 모이셔. 좋아요. 어세대양하지. 2등이 루이비통이에요. 샤넬도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샤넬도 있어요. 또.
나이키, 루이비통, 샤넬,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 그 나머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따위 것들, 이런 잡 브랜드 같으니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잡 브랜드, 우리 잡 브랜드가 뭐 있나 볼까요? 뭐 있을까요? 랄프로렌 없어요. 랄프로렌 없어요. 에르메스 있어요. 당연히 에르메스 있죠. 또 뭐 있을까요? 프라다, 아, 당연히 있죠. 프라다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또 구찌, 있어요. 구찌는 완전 핫하죠. 구찌는 바닥권이었다가 최근 2015년 FW를 기점으로 팍팍팍 올라왔어요. 구찌 핫하죠. 또 뭐 있을까요? 아디다스 있어요. 아디다스 있어.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는 팀도 쉽지 않아요. 무려 인원이 소수 정예가 좋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아봐야 떨어지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맞아요. 좋아요. 또 뭐 있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네, 샤넬 있어요. 샤넬은 한 계단 내려오긴 했으나 샤넬 원래는 예전엔 루이비통이 1등이었어요. 전통적으로 1등이었는데 샤넬이 이건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나이키가 올라왔고 계속 나이키가 1등이에요. 샤넬 있고요. 에르메스 있어요. 그 다음에 구찌 있고요. H&M 있어요. 그리고 H&M 스웨덴 브랜드고요. SPA 브랜드예요. 자라보다 조금 더 싸고 굉장히 트렌디한 브랜드 쪽이에요.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자라 있어요. 자라 있고요. 자라와 H&M이 순서가 원래 바뀌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H&M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둘 다 순위가 떨어졌는데 자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디다스 있고요. 그리고 까르띠에 있고요. 디올 있어요. 그리고 티파니 앤코 있고 프라다가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건 안 나왔어요. 기아요? 기아 있어요. 기아 저 위에 있어요. 어디 있더라? 있어요. 현대기아 있어요. 기아도 훌륭한 회사죠. 현대 35에 현대 있고요. 기아가 어디 있더라? 기아가 따로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네. 제가 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네, 좋아요. 예.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외국 거예요. 나올 만한데 안 나왔어요. 외국 거. 예. 버버리예요. 버버리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사실 원래 프라다는 훨씬 아래 있었어요. 재작년쯤에는 꼴찌였어요. 꼴찌였는데 프라다가 저번에 디렉터가 바뀌었죠. 랍시몬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글로벌 브랜드들에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100개고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패션 쪽을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게 하긴 하지만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건 저게 100개구나 라고 느끼는 거 말고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비 트렌드 사람들이 어떤 쪽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죠. 분류. 방금 나온 패션 브랜드들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명품 맞아요. 명품 맞아요. 스포츠 맞아요. 또 하나 더. 주얼리는 맞는데 주얼리는 그냥 명품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하나가 좀 특징적인 게 따로 있어서 자라와 H&M으로 대별되는 SPA 브랜드들이 있겠죠. 맞아요. 지금 이 부류를 보면 우리가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럭셔리와 스포츠와 SPA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스페셜티 리톨러 스텔 오브 프라이빗 브랜드인데 뭐냐면 가격은 저가이면서 트렌디한 옷을 빠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저가인데 트렌디한 옷을 카피해서 빨리 만들어서 보여주는 옷. 그래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들을 카피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자라와 H&M 같은 브랜드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에이세컨즈라든가 탑10 맞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SPA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도로 그룹핑할 수 있을 텐데 럭셔리 브랜드 예전엔 럭셔리 브랜드밖에 없었겠죠. 패션이라는 분야에선 저렇게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가 되려면 럭셔리로 모두 이름 지었겠지만 점점 패션 분야가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럭셔리를 좋아했죠. 명품 전통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등등등으로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드디어 SPA 브랜드 내가 가격 싸지만 트렌디한 옷을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럭셔리를 살 수는 없고 또는 트렌디한 옷을 값싸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 그러한 옷을 공급했고 이 선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라의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션은 생선이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상하기 전에 먹고 싶은 걸 빨리 요리해서 먹고 상하기 전에 치워버려야 돼 라는 개념이 자라의 아만시 오르테가 회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게 트렌드야? 빨리 만들어.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상품을 공급해요.
빠르게 공급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트렌드가 지날 것 같아. 생선인데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가격 할인해서 팔아서 재고를 없애도록 하자라는 컨셉이 자라인데 이 자라가 굉장히 그래서 이게 패션 쪽에서 그 전 세계 1위예요. 1위 부자예요. 이 회장이 아만시오 우르타고 회장이. 이런 것처럼 SPA가 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와 아디다스로 대변되는 스포츠라는 복종이 생겼어요. 사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이젠 거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나이키가 단순히 우리가 조깅만을 위해서 입진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입는 모든 복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건강이라는 분야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도전 정신 이런 마인드까지도 우리를 지배하는 복종이 스포츠 복종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패션에도 복종이 세분화가 일어났고 크게는 이 세 가지 분야로 가고 있더라.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다른 복종은 안 그러한가? 패션이라는 분야가 재밌는 건 다른 여타의 복종보다 조금 빨라요. 조금 먼저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 패션이란 복종, 산업을 이해하면 뷰티나 리빙이나 식품이나 기타 다른 산업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겠더라. 그러면 내가 다음 길에 대해서 예측까지는 안 되더라도 무언가 내가 고민해 볼 여지는 주겠더라. 그렇다면 패션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종이 분야로 지금 우리가 크게 분류해서 잘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경영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경영학자예요. 하버드대 교수기도 한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가 네 산업에서 네 인더스트리에서 무언가 차별하고 싶니? 네가 무언가 잘 나가고 싶어? 그러면 쓸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야 라고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저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경영학의 구루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세 가지가 첫 번째 코스트 싸야 돼. 네가 어떤 산업에 들어갔어? 싸야 돼. 가격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 아니면 두 번째 디퍼런시에이션 남들과 차별화해야 돼. 약간 달라야 돼. 또는 마지막 포커스 네가 하나에 집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실제로 보니 우리는 명품이란 문화는 디퍼런시에이션 남들과 상품이나 헤리티지나 기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화되는 전략을 쓸 수 있겠구나. 이것이 명품이 쓰는 전략. 다시 말해서 디퍼런시에이션 전략이 바로 명품의 전략이 그 모습 그대로이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또 하나 코스트 전략. 내가 남들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전략 SPA 브랜드죠. 자라라든가 H&M이 바로 그 모습을 쓰고 있더라. 결국 패션도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전략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마지막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그 큰 시장 중에서 정확히 타겟을 하는 집중해서 내가 타겟을 명확히 하고 거기를 공략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보니 우리 패션 쪽의 스포츠 복종이 그러한 것들이죠. 굉장히 많은 패션 중에서 내가 스포츠라는 복종으로 한정지어서 그것만을 타겟 삼아서 공략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대세가 되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불어왔던 아웃도어. 지금은 골프가 굉장히 핫하니까. 그리고 여성들에게 핫한 복종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룰루레몬으로 대표되는 그런 애슬레저 브랜드. 이런 것처럼 이제는 레깅스 입고 산에도 가고 레깅스 입고 시장도 가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 일상복처럼 레깅스를 입고 다니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애슬레저, 애슬레틱 스포츠와 레저가 합쳐진 애슬레저라는 복종을 탄생시켰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안다르, 잭시미스, 해외에서는 그거에 벤치마킹했던 해외 모델이 룰루레몬. 이러한 것들이 결국 포커스 전략이더라. 패션 중에서 스포츠로 한정지었고 그 중에서 나만의 명확한 타겟을 잡아서 그 공략을 한 이것이 포커스 전략이더라. 그러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분야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결국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소비자에게 또는 내가 타겟으로 공략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공략을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맞겠더라. 1번 가격으로 확실하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교회니까 그렇죠. 비속어 쓰면 교회 가격으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과 확실하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거기만 한 놈만 두드려 패던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 것 같다. 생각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저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도 제가 생각하기엔 마치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전 한동안 유행했던 예를 들면 음악 중심의 교회라든가 전도 중심의 교회라든가 요양 중심의 교회라든가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무언가 디퍼런시에이션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는 디퍼런시에이션이 될 수 있겠으나 내가 무언가 명확한 타겟으로 명확히 찔러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이고 어느 분야나 필요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걸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전략을 수립함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은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또는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싶어, 꼭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무언가 일을 도모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접근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돌아가고 있니? 요즘 의식주 중에 뭐가 중요해지니? 의에서 식으로 갔다 주로 가고 있니? 요즘은 금융이 뜨고 있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모습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산업군의 특징은 요즘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니?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스팁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 산업환경분석은 5포스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공부하시더라도 잠깐 개념만 얘기하면, 스팁은 옛날엔 스텝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다가 E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스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환경들을 고려해보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부분은 인구 통계라든가 가족, 공중보건,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죠. 요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기술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경제는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구나, 리세션이 오고 있구나, 호황이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구나, 환율이 급락하고 있구나,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고려 요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들어간 게 이 에콜로지예요. 에콜로지는 예전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스텝이었는데, 스텝이 들어간 이유는 요즘은 지구온난화, 요즘은 ESG로 얘기 많이 하는 지구온난화부터 식수, 환경, 대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또 하나 정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고려할 요소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도모할 땐 거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이 5가지를 고려하면 대충 다 걸리더라. 그래서 이게 에릭 갈랜드의 책에 나왔던, 이 사람이 얘기했던, 퓨처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5가지고,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사실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물론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고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걸로는 1인 가족이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죠. 집도 그랬고. 그러면 내가 저 1인 가족의 변화로 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교회에서도 고민들이 좀 많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지금은 사실 방송도 하시고 있지만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예전에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서 상상도 못했고, 그게 이토록 손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여건들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온라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익숙해진 세대 이후에 학교도, 교회도, 기타 다른 모든 단체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일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적인 부분인 것들이 되겠죠. 경제적인 부분,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금리 올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난 상황이 우리한테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환경은? 그리고 정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게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만 고려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패션 인더스트리에 있으니까 내가 패션 산업에 들어가려면 이 거시적인 얘기를 고려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보면 이게 아까 마이클 포터가 또 다른 얘기했던 내가 내 시장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가지고 많은 개인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취업보다는 창업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들이 창업할 때 이루어지는 건 아이템에 대한 교육은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 아이템을 하면 장사가 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고민하는데 그건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제가 아는 제 교육을 받았던 분이 자기는 양말 사업을 시작하겠대요. 오케이. 그리고 저한테 양말을 보여주는데 양말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애둘러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사업에 성공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애둘러 얘기했어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거시 환경에 대한 분석은 차차 하더라도 두 번째 여기에 나왔던 5가지 네가 하려는 양말 사업에 경쟁자가 많은지 고민해 봤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양말 사업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양말에 너처럼 새로 들여오는 신규 참가자가 많니? 라고 봤을 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도봉구에서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창업센터는 누구만 들어와 있냐? 양말하는 사람만 들어와 있어요. 수십 명이 들어와서 양말을 이미 창업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참가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특별히 차별화를 갖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가 안 되고 또 하나, 특별히 남들보다 가격적인 우위를 갖기 힘들어요. 이미 양말로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요. 사모님 양말 얼마 주고 사세요? 혹시 싸게 살면 얼마 주고 살 것 같으세요? 그렇죠. 다이소에 가도 한 켤레 1,000원이에요. 시장 가면 5,000원에 10개도 있어요. 동대문 가면 더 싸게 이만큼씩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말에 대해 경쟁력이 있냐? 없어요.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의 대체품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말의 대체품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거요. 스타킹 엄청 싸요. 그리고 양말이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양말의 종류가 개인이다 보니까 한정적이에요. 양말은 굉장히 종류도 많아요. 그리고 양말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스타킹도 있지만 안 신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맨발이죠. 제가 보기에 양말의 경쟁자는 맨발이에요. 신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필요도 없어요. 양말의 수요가 많을 수도 있겠으나 생각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 고민들이 없어요. 또는 구매자에 대해서 내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 내가 그 사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별로 없어요. 유통도 없고 그 사람은 고객을 만날 접점도 별로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양말 만드는 것밖에, 예쁜 양말밖에 없는 거죠. 공급자, 그분이 개인으로 하니까 양이 적어요. 실도 공급받아야죠. 편직처에 가서 편직도 해야죠. 부자재도 사야죠. 등등의 모든 비용들이 싸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기 때문에. 큰 회사는 싸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싸게 할 수가 이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이 5가지 내부 산업에서도 5가지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게 비단 비즈니스이더라도, 비즈니스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이더라도 거시 환경도 고민해보고, 두 번째
내 산업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땐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이 5가지를 봤을 때 경쟁력이 있어 라고 판단한다면 뛰어들어야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할 땐 뛰어들면 안 되거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 시장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방법,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포커스든 디퍼런시에이션이든 코스트든 시장이 있어야 전략을 세우자. 시장이 없으면 전략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찬가지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났을 때, 그러면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좋아. 거시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좋아. 될 것 같아. 내 산업을 봤더니 경쟁자 분석 다 했어. 오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뛰어들었는데 그냥 뛰어들면 되겠는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아까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였는데 원래는 모스트 밸류어블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냥 사는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따님이 계셨어요. 아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유심히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모자를 선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너 브랜드가 네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니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집이래요. 집이면 그래도 애들이 핫하게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6학년이지만 아이들도 취향이 있어요. 본인의 선호도가 있는 거예요. 이젠 그냥 준다고 받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의 가치. 이제는 모자가 없어서 모자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모자 중에 내가 원하는 모자를 사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브랜드가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를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알겠죠? 루이비통에 혹시 디렉터 아세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남성복 디렉터. 버지라블로예요. 버지라블로라고 흑인이에요. 루이비통은 전통적으로 흑인이 디렉터, 디자인, 최고 높은 디자인 실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버지라블로가 처음으로 루이비통의 흑인이 디렉터가 됐어요. 이 사람은 패션 쪽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축하던 사람이에요. 건축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오프화이트라는 스포츠 브랜드를 완전 핫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떴고 버지라블로가 디렉터에 루이비통에 영입되었는데 안타까운 건 작년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안타깝죠. 천재인데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옷이 나올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천하의 루이비통에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옷은 표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 사람 옷이 나왔어요. 밑에가 루이비통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옷이 발표했더니 다 난리가 났어요. 야, 너 테일러 스위프트 표절이야. 칼라부터 옷이 똑같이 표절했어. 넌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너 표절했는데 그래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얘기한 야, 표절했대서 내 디자인의 철학은 힙합이야. 힙합이라고 얘기한 의미는 나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힙합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가 가져다 차용해서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내 가치는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역할이야.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야. 나는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의 미디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텔레비나 등등만 뿐만 아니라 모든 전달하는 수단들, 모든 미디어를 조합해서 편집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에디터라는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야.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조합해서 또 다른 something new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고 나는 그런 걸 하는 편집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디자이너 한다면 무언가 아티스틱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앙드레 김 선생님을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돼요. 3% 접근법, 3%만 바꿔도 완전 새로운 거야.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옷이 뭐냐면, 이 옷은 폴로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폴로 라이프로라는 옷인데, 이 사람이 할인 매장에 갔어요. 우리로 치면 롯데 아울렛에 간 거죠. 롯데 아울렛에 가서 폴로 옷을 샀어요. 얼마에? 5만 원에. 그리고 이 옷을 리폼했어요. 리디자인, 리스타일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에 팔았냐면 140불에 팔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5만 원에 사서.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창조하는가, 어떻게 조합해서 편집하는가가 크리에이티브함이야.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야 라고 디자이너의 개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해요. 세상에 옷이 더 필요해? 세상에 옷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집에서 문을 열면 뭐가 있어요? 옷이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옷이 없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죠.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건 다 뭐야? 저게 다 옷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엔 옷이 보이잖아요. 이건 옷이 아니죠. 세상에 옷이 더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가치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가치가. 맞아요. 옷은 없어요. 세상 그 옷장에 있는 건 옷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장롱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일 뿐이에요. 우린 그걸 입고 나갈 수는 없어요. 왜요? 어저께 입고 나갔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입고 나갔는데 어떻게 또 입고 나가요? 딴 옷 입어야지. 그래서 옷은 없어요. 가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가치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패션에 깃대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패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치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차별화, something different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뭐냐면 그 가치가 시대의 정신인 거죠. 예전에는 나의 플렉스를 나타내는 게 나의 옷장이었어요. 나의 옷이었어요. 옷 살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김성택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어떤 말이 있었어요? 수학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옷도 사줬어요. 1년에 한 번 설날 옷 사주고 추석 뱀이란 말 있잖아요. 추석 때 옷 사줬어요. 왜? 그만큼 연례 행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진 않잖아요. 추석 때 옷 사주면 왜 이래 촌스럽게 뭐하는 짓이야? 평소에 사줘야지. 이런 거잖아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어요. 가치라는 건 이제 달라졌어요. 좀 더 볼까요? 어떤 차 사고 싶으세요? 어떤 차? 왜요? 예뻐서. 맞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차를 사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집안에 차 한 대, 김성태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엔 집안에 차 한 대가 있었으면 싶은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88 올림픽 호돌이 시대죠. 호돌이 시대. 그땐 집에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지금 뭐예요? 나는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BMW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캐스퍼가 갖고 싶은 거예요. 차는 이동하려고 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차의 중요한 건 승차감이 아니죠. 뭐예요? 하차감이잖아요. 차에서 중요한 건 하차감이에요. 그럼요. 내가 내렸을 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차죠. 차는 하차감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님 이름 뭐죠? 이름 몰랐어요. 신서. 김신서. 신서는 본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자는 이거인 거예요. 걔가 모자가 없어서 모자를 사고 싶겠어요? 걔가 머리를 가리고 싶어서 단순히 모자 하나가 없어서?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어떤 집을 원하시겠어요? 전원주택, 한남더일, 갤러리 아포레. 왜요? 맞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집이 우리가 지금 거적 두르고 살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 머리 둘 곳 하나 없진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린 머리 둘 곳이 있어요. 하지만 없어요. 머리 둘 곳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취향이 생겼어요. 내가 그게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이런 집이든 저런 집이든 집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원하는 집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대부분의 남자들. 그래서 집안의 싸움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옷장을 열고 옷이 없네라고 할 때 왜 옷이 없을까? 내가 집 사고 싶어. 왜 우리가 여기 집 있는데 나 외식하고 싶어. 왜 집에 배달의 민족 부르면 바로 뭔 외식을 왜 외식을 짜장면 내가 전화 오면 되지. 이게 남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신서가는 바람에 나왔어요. 목사님, 셋 중에 어떤 옷 사주겠어요? 신서한테 옷을. 왜요? 아, 맞아요. 커버낫이에요. 커버낫 요즘 핫해요. 힙한 브랜드예요. 힙합 브랜드죠. 커버낫이에요. 커버낫 저거 대략 39,000원쯤이에요. 가운데 거 얼마일까요? 동대문이에요. 듣보잡백 19,000원쯤이에요. 맨 오른쪽 거 얼마일까요? 톰 브라운이에요. 60만 원쯤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사님처럼 얘기해요. 뭔지 모르게 다 까만 옷일 뿐이에요. 다 까만 옷이에요. 저게 무슨 차이가 있어? 저게 뭐가 달라? 그냥 까만 반팔 라운드 티지. 하지만 애들은 알아요. 신서도 알 것 같아요. 아마 구분할 거예요. 웬만하면. 커버낫과 듣보잡과 톰 브라운은 요즘 애들 다 알아요. 하지만 요즘 애들은 뭘 살까요? 커버낫 많이 사요. 그냥 똑같아요. 원단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걸 사진 않아요. 왜? 얘는 듣보잡인 거예요. 나중에 돈을 벌 때쯤이 되면, 내가 돈을 용돈 모아서 마련할 때쯤이 되면 이거를 사요. 그냥 60만 원짜리 사요. 톰 브라운. 걔가 알아요. 라면 먹고 있는 거. 알바 미친 듯이 사요. 김성태 목사님 세대는 얘기했죠. 미쳤구만, 미쳤어 저게. 그 옷을 그 돈으로 그걸 사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해왔었죠. 아니에요. 이젠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취향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가 있잖아요. 애들도 취향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람들의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취향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파는 사람은 그 사람의 취향을 어필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들은 내 취향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삼성 노트북과 LG 노트북이 달라요? 둘 다 잘 돌아가요. 하지만 노트북을 좋아하는 아빠들은 정확히 알아요. 야, LG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마들은 얘기해요. 삼성이 좋은 거 아니야? 왜? 서비스 센터가 잘 돼 있거든요. 애들은 뭐 사고 싶어 해요? 맥을 사야죠. 맥을 사는 거예요. 맥 연락을 편해요. 돌아가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사업하자 더 안 돼요. 공인인증서도 안 깔리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가 있어요. 내가 커피숍에서 들었을 때 삼성 애플에 반짝반짝 빛이 들어올 때 간지나잖아요. 제 핸드폰이 애플이에요. 왜요? 왜 애플 샀겠어요? 간지나 보이잖아요. 간지나잖아요. 엄청 불편해요. 연락 불편해요. 되는 거 삼성페이도 안 돼요. 하지만 애플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젠 내가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녹화하고 있어 너무 불안하지만, 늘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교회도 비슷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저희 목사님한테, 저희 목사님 저희 둘째 명이세요. 그리고 뭐 연배가 그렇게 아주 나이 많으신 분도 아닌데 사고방식이 한 그 80대랑 비슷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향이 본인도 아세요.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하동이에요.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 전기가 뭐 집신 실었던 이런 게, 내가 보기엔 목사님 연배가 80대 노인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꾸 그런, 우리 누나가 결혼을 속아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는 우린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조금 다른 가치관들을 사람들이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전 좀 해요. 너무 세상적인가요? 네, 맞아요. 전 되게 그래요. 안수 집사가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안수 집사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목사님 지금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저놈의 안수 집사는 자꾸 뭔가 좀 뭔가 뭐 멀쩡한 듯 하다가 자꾸 삐딱선을 타나, 뭐 말이 되는 듯 하다가 좀 이상한 거죠. 맨날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필요하면 됐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그 다음엔 좀 내가 안전해지길 원했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무언가 소속감을 갖기를 원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 모아는 많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무언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노스페이스 점퍼.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 노페 점퍼를 입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걔만 요즘 말로 하면 아싸잖아요. 혼자 은둔형 외투배가 돼가지고 혼자 밥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걔가 그렇다고 우영우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잖아요. 걔는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페 잠바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속감. 내가 거기 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끼려면 사야죠.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연락갔지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가 겪어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은 뭐예요? 그 시대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전엔 사장님들이 자꾸 골프를 쳤어요. 왜 쳤을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접대도 필요했고, 예전에 제가 골프웨어에 있었어요. 골프웨어 팀장이었는데, 잭 니클라우스였어요. 잭 니클라우스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골프를 못 쳐요. 조폭도 잭 니클라우스를 입어요. 왜요? 골프를 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장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있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있어빌리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내가 무언가 사회적인 욕구가 너무 심해서 골프를 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골프를 못 쳐도. 그래서 골프웨어가 1세대 때 되게 잘 됐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은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저 사람 보면 골프 안 치는 거 딱 알아요. 아니 골프 못 치는구만.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골프 치는구만.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골프를 치는 건 대중화되었잖아요. 사장님이 다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가 떴죠? 테니스 떴어요. 이런 건 뭐예요? 누구는 골프를 치고, 누구는 테니스를 치고, 누구는 수영을 하고, 누구는 조깅을 하고, 누구는 요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중요하면 나의 취향이 중요해요. 취향이 중요한데 자꾸 그 잣대를 야, 우리 아빠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라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라떼 딱 그 표정이죠. 벌써 라떼예요. 라떼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이미 시대는 바뀌었어요. 젊은 애들은 내가 중요해요. 나의 취향과 하나 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중요해졌어요.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나더러 자꾸 빨대를 종이로 먹으래요. 전 그거 조금만 먹으면 축축해지고 자꾸 종이 맛이 나서 싫은데 자꾸 빨대를 종이로 하래요. 왜요? 지구를 지키래잖아요. 내가 독수리 오용제도 아닌데 왜 자꾸 나더러 지구를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난 독수리 오용제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빨대를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신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다. 이것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이거에 맞게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미 바뀌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치라는 건 개개인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욕망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게 그 옛날에 자꾸 저희 때는 그 에로 영화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도 몇 번 갔어요. 그 삼류 영화 저희 동네 천호국장이 있었거든요. 또 목사님 되게 천호국장 몇 번 갔었는데 그 에로 영화 있어갖고 자꾸 욕망이라고 자꾸 욕정으로 자꾸 사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젠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인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달라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가 아니라 이동수단이 욕망이 아니라 차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차. 나는 테슬라, 나는 BMW, 나는 캐스퍼, 나는 나는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욕망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 그리고 적어도 그거를 건드려 주어야 사람들은 움직이게 된다. 시대가 바뀐 거죠. 시간을 15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요 얘기 나오고 요 얘기 갖고 맞을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앙드레긴 선생님의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세상에 없던 걸 만들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적절히 조합하면 돼요. 만들어진 걸 조합하면 돼요. 누구처럼? 버즈라블로처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양반이 그걸 해놓고 갔어요. 뭘로? 아이폰으로. 93년도엔 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어요. 각기 들고 다녔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전자수첩을 나눴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래서 교회 가서 자랑했어요. 슬쩍 꺼내면서. 왼쪽에는 삐삐, 오른쪽에는 전자수첩. 그리고 뒷주머니는 이만한 벽돌만한 핸드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뭐 지금 같으면 때려도 돼요. 때리면 걔 죽을 거 분명히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왜요? 우리에겐 아이폰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아이폰에 들어간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이고 새로운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조합했어요.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2007년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세상을 바꾼 이유가 되었죠. 세상은 새로운 물건은, 새로운 상품은, 또는 신선함,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점들을 연결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어요. 창조라는 건 그냥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이제는 커넥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들을, 새로운 뉴 커넥션을 만들거나, 그 다음은 체인지 커넥션, 기존에 있는 점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넥팅 닷인 거죠. 내가 기존에 있던 점들은 다 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연결을 만들 것이냐, 또는 이미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걸 새롭게 바꿀 거냐. 그것이 창의성의 원천인 것이고, 그러한 창의성이 사람들의 욕망이나 취향, 신념을 건드릴 때 그게 뜨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핫한 패션 브랜드들 디자인은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커버낫 똑같아요. 그냥 까만 쭈리티, 라운드 티에 커버낫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심지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남들과 다른 점은 창의성,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정신, 커버낫이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트리트한 감성, 힙합의 감성이 녹여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욕망은 스트리트한 감성인 것이지 까만 티셔츠가 아닌 거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폰은 불편해요. 하지만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는 거죠. 그게 커넥팅 닷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상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만들면 될 것 같다. 그게 제가 단순 상품이라고 만들었지만 컨텐츠라는 거, 나의 컨텐츠,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또는 상품의 컨텐츠가, 또는 서비스의 컨텐츠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컨텐츠로 채울 것인가, 남들과 다른 그 something different한 게 뭐가 있을까, something new를 어떻게 만들까. 우린 교회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새롭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왜 놓았냐면 온라인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신지 몰랐는데 온라인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온라인 시장은 어떠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번, 온라인 시장은 그동안 굉장히 신장을 많이 했다. 앞으로도 그러할 거다.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 조금 달라진 건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이미 커졌고 그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계속 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오프라인은 죽을 거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예요. 오프라인은 계속 성장할 거다. 주춤했을 뿐이다. 온라인도 성장할 거다. 대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 결국 온라인은 성장세가 덜할 것이고 오프라인은 그동안 못해왔던 걸 더 성장을 할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지금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유통의 신장세가 매우 좋아요. 물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상황에서 백화점은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주춤했던 것이지 오프라인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고 온라인의 중심은 여전히 모바일이 되고 있더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 계속 그냥 성장이에요. 쭉 계속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근데 약간 주춤했어요. 이건 대신에 오프라인이 좀 더 잡아먹은 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세상은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무시하지 말자. 온라인은 그 방향성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그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얘기 하나 할까요? 이거 제가 넘겼네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시간이 딱 되는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만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어느 복종이 굉장히 거래액이 확 증가했는가예요. 요거는 최근에 여행교통 엄청 올라갔어요. 97.5%니까 전년 대비 더블로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에 있어서 거래액이 증가했던 얘기는 여행과 교통 관련돼 가지고 여행을 못 갔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코로나가 풀릴 것 같으니까 여행 쪽이 올라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뭐죠? 165% 신뢰한 건 문화 레저 서비스예요. 문화라는 부분, 레저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는데 다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나중에 이거 어디냐면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바로 올 수 있어요. 통계청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보시면 이런 건 매달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또는 내가 나와 관련된 무언가 요즘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통계청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은 일단 넘어가고 딴 얘기 먼저 할게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솜사탕이에요. 저 솜사탕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살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5,000원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놀러 갔어요. 제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몇 년 전이었어요. 갔는데 저걸 보자마자 바로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여수였어요. 이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솜사탕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솜사탕 가서 봤어요.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사장님? 5,000원이요. 어이씨, 속으로 열나 비싸네. 그러면서 생각했죠. 저 옆에 하얀색 솔리드, 그러니까 하얀색 동그란 민무늬, 동그란 하얀색 솜사탕도 있어요. 그건 얼마일까요? 그건 얼마에 팔까요? 1,000원은 아니에요. 1,000원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애한테 솜사탕도 사주고 좀 쓰세요. 얼마일까요? 1,000원은 아니에요. 1,000원보단 더해요. 3,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솜사탕을 만드는 게 얼마나 걸리나. 그런데 사장님이 기술자예요. 기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젓가락 같은 걸로 슉 넣어요. 왼손으로는 설탕을 넣어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돌려요. 그러면 중간에 흰 설탕 넣고 파란 설탕 넣고 녹색 그린 설탕 넣고 막 넣어요. 그러면 저게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란 걸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일반 흰색 설탕만 계속 넣어요. 그리고 딱 만드는데 두 종류의 솜사탕을 만드는 시간이 거의 같아요. 기술이 워낙 좋아서 이걸 만드는데 그냥 설탕을 바꿔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뭘까요? 무슨 의미예요? 원가가 거의 같다예요. 약간 다르겠죠. 얼마만큼? 저 눈알만큼. 한 0.01원쯤 되겠죠. 눈알만큼 원가는 달라요. 그런데 가격은 5,000원, 3,000원이에요.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인아, 내가 아빠가 보니 저 솜사탕은 원가가 똑같아 보여. 맛도 똑같아. 우린 5,000원과 3,000원이니까 내가 무려 60% 가격으로 너에게 사줄 수 있으니까 하얀색 솜사탕을 사지 않으련? 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그날로 집에서 여행 갔다가 집에 와야 됐을 거예요. 울고불고 아니라고 우리 마누라는 이거 봐라 저 쫌팽이 아빠 봐라 이거 저거 그 2,000원 아끼겠다 저 봐라. 우린 지옥으로 변했겠죠. 하지만 저 솜사탕을 제 딸이 솜사탕 왜 샀겠어요? 사진 찍으려고 산 거예요. 그렇지, 예뻐서 산 거예요. 먹으려고 샀겠어요? 야, 맛 똑같으니까 이거 먹어요. 아빠 이거 좋아해. 찍으려고 산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가치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품의 가치는 우리 아이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사진 한 방 찍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들고 한두 시간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욕망이지 걔는 솜사탕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나예요. 먹고 싶은 건 나죠. 나였어요. 내가 어릴 때나 먹고 싶은 거였지. 욕망의 근원이 달라요. 그걸 건드리는 게 솜사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가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3,000원, 하나는 5,000원이에요. 하지만 5,000원짜리를 샀을 때 저 행복해요. 왜? 우리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딸아이 행복해요. 예쁜 솜사탕을 들었으니까. 그 솜사탕 사장님 행복해요. 왜? 3,000원도 아니고 5,000원에 똑같은 거 5,000원에 팔았으니까. 이건 윈이에요. 상품은 그런 게 가치 있는 거죠.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누구 하나 불행하면 우린 그런 건 제로섬 게임이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삭막한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못 깨달았죠.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상품 기획을 해왔고 실제로 상품 기획해왔고 상품 기획 강의를 해왔는데 다 필요 없구나. 상품은 이렇게 만드는 거다. 모두가 행복한 걸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상품을 잘 만드는 기획이고 더 나아가면 나의 컨텐츠에 가진 경쟁력이 솜사탕만큼 되는가를 되짚어보면 내 컨텐츠의 경쟁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윈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입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교육대 항상 그냥 의뢰이 넣어놓는 제 전화번호가 메일인데 항상 넣어놔요. 왜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한 명도 전화하지 않겠는데 마음 놓고 아무리 해도 전화 안 해요. 제가 얘기해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열심히 상의해 드릴 테니까 뭐 전화번호 보고 사세요. 뭐 그럼 사람들이 막 사진을 또 엄청 찍어요. 막 찍어요. 전화 안 해요. 그 사람 한 번도 안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번호는 뭐야 하다가 삭제 누르겠죠. 걱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들을 만한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안 졸리시죠? 네. 근데 제가 만날 때도 덜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딱 저랬습니다. 네. 촬영만 안 했으면 저기만 안 나왔으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쵸. 방송용이요. B급 얘기를 못하기 목사님 왔는데 B급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좀 네네. 있는데 일단은 강의는 참 인상적이고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우리 도서관 운영이사 모임의 강의가 아니라 목사로서 이 강의의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이미 도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라는 표현, 내가 안수집사로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는데 목사로서도 이 부분을 통합해보고 싶은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많지 않았기